자, 우리 교재 8페이지 보시면 행정환경 동그라미, 첫째는 이제 정치 동그라미, 경제 동그라미, 사회 동그라미.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밑에 둘째 보시면 학파들이 있고요. 밑에다가 국가 써보세요. 국가 변천. 행정 이론 밑에다가 국가 변천 쓰시고 칠판에 있는 것처럼 입법국가, 하살표, 무슨 국가? 행정국가, 하살표,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신행정국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 잠깐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날 우리가 이제 행정의에서 개념했고 넓은 의미와 무슨 의미가 있다? 좁은 의미가 있었고, 그죠? 최근에는 차원론적 개념이 있다. 경영과의 차이. 특히 재화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재화는 너무 중요하니까 설명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2장 행정환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던 행정환경 변화가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그래서 여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조금 많이 나오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시민사회, NGO, 사회적 기업. 그래서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 2년 연속으로 나왔던 비영리 민간단체. NGO의 우리나라 법적 표현이 뭐라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구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있다? 국가의 성격도 바뀌고 있죠. 그죠? 입법,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요. 행정국가는 제가 공부할 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미 2025년이니까 1980년대를 생각하면 40년 전이죠. 요즘에는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다시 요즘에는 국가 모형으로 말하면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1980년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실패 이후?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국가 모형을 뭐라 그런다? 신행정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 안 나와요. 그죠? 요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정치 나와 있습니다. 정치 우위론, 역관주의 밑줄, 정치, 행정과 정치의 미분리 됐습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만 별표. 요 4명의 학자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우드로 윌슨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우드로 윌슨 됐습니다. 행정은 비정치적 관리 현상. 그 위에다가 쓰세요. 1887년 땡땡. 자, 우드로 윌슨이 썼던 논문 이름이, 논문 제목이 무슨 연구? 행정의 연구 쓰시고 1887 행정의 연구, 1887 행정의 연구. 그래서 비즈니스 라이크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굿나우 됐습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명, 행정은 국가의지의 지평. 이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공화당의 다리로 할 거냐, 민주당의 다리로 할 거냐는 뭐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결정된 다리를 집행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 행정의 문제. 요즘도 잘 먹히죠. 그죠? 뭐 다리에게 놓으면 누구다? 굿나우입니다. 화이트 행정은 무슨 작용이다? 권력 작용이 아니라 무슨 작용? 관리 작용이다. 됐습니다. 맨 끝에다가 그냥 아주 한 2000년대 초반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써세요. 최초 행정학 교과서. 기본서라고 할 수 있고 교과서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냥 대충 어떻습니까? 책을 최초로 썼다 누구? 화이트. 알았죠? 2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귤릭은 잘 아시죠? 포스트코브. 행정의 제1의 공리라는 말은 뭡니까? 추구되어야 될 원칙. 이런 뜻입니다. 그죠? 지켜야 될 원칙. 이걸 우리가 공리라고 얘기하는 액시엄. 그죠? 능률이다. 포스트코브 잘 아시죠? 1937년 행정과학 논총에서 얘기했죠. 그죠? 자, 밑에 정치행정 1원론 밑줄 거기
2번, 3번, 4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 주문입니다. 애플비, 앱정, 밑줄 뭐라고요? 앱정, 거대한 민주주의 됐습니다. 책이 나옵니다. 앱정, 디현, 다시 디현, 앱정, 시작. 디현, 앱정, 디목은 현대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 행정은 연속적이다. 그래서 옆에다가 사회적 능률성이라 써보세요. 디목이란 학자가 사회적 능률성을 최초로 그죠? 사회적 능률성 최초 쓰세요. 디목이라는 학자가 사회적 능률성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애플비 피처버그 대학 석자 교수였죠, 그죠? 공무원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앱정 시작. 앱정 애플비 정책과 행정에서 거대한 민주주의 내용은 똑같아요. 정책 행정은 순환적이고 중첩적이다. 자, 거대한 민주주의 누구? 애플비. 정책과 행정은 애플비. 현대 정치와 행정은 디목. 요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왈도 행정국가론 밑줄. 사이먼 행태주의 비판 밑줄. 사이먼의 행태주의 비판. 제가 농담 삼아 뭐라 그랬어요? 왈도와 사이먼은 일생의 라이벌이라 그랬죠. 누가 더 오래 사는 것까지 싸웠는데 왈도가 2000년에 사망했고 사이먼이 2001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하고 동시대에 살았어, 사이먼. 그분은 골골했겠지만 그죠? 됐습니다. 자, 정치행정 새 이원론 사이먼 밑줄. 허버트 사이먼. 논리 실정주의. 다시 뭐라고요? 논리 실정주의 됐습니다. 가치 배제 밑줄. 밑에 사실의 영역 의사결정을 연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연구. 근데 윌슨하고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윌슨은 행정의 가치 판단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허버트 사이먼은 가치 판단, 정책 결정은 있지만 우리는 연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죠. 그죠? 됐습니다. 행정의 가치 판단 인정 밑줄 윌슨과 구분된다. 3번. 그러나 가치 판단 영역은 객관적으로 실정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 그 얘기고요. 자,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맨 끝에 신행정학 밑줄. 신행정학 무슨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학 후기 행태주의죠.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행정 이념 가치 판단은 사회적 형평성이죠. 그죠? 사회적 형평성 밑줄 치시고 사회적 형평성을 대표하는 제도 이름이 무슨 관료제? 대표 관료제 쓰시고 사회복지 대표 관료제나 사회복지 정책은 수평적 형평성이에요? 수직적 형평성이에요? 수직적 형평성이죠. 그죠? 수평은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겁니다. 행정우위적 정치행정 이론론은 우리 바로 발전행정이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의 대행 맞죠? 이거 보시면 되겠고 신공공관리는 탈정치와 밑줄 다시 뭐라고요? 신공공관리는 무슨 정치와? 탈정치와 NPM적 개혁은 작은 정부를 추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책 개입이나 정책 결정을 반대합니다. 맞죠? 무슨 정치와? 탈정치와 신국정관리 뉴 가버넌스는 협상, 조정을 강조하니까 무슨 정치와? 재정치와 다시 무슨 정치와? 재정치와 했습니다. 그래서 탈정치와 재정치와 좀 기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정립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드디어 여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나왔죠. 무슨 실패와 무슨 실패?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다시 그러면 정부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데 효율과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죠.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 모형이 있습니다. 앞에 봤던 공유지의 비극. 다시 뭐라고요? 공유지의 비극. 우리가 구명보트 윤리배반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10명이 살 수 있는 구명보트에 침몰하는 배에서 나는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뛰어들어야 되지만 나처럼 뚱뚱한 사람이 뛰어들면 이 10명 전체가 위험에 빠지겠죠. 다시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을 다 모으면 사회 전체의 합리적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연결되지 않는 현상. 다시 말하고 개인적 합리성과 전체적 합리성이 맞죠? 나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뛰어드는 게 합리적 행위지만 사회 이 전체로 생각하면 이거는 최악의 결과죠. 공유지를 목초지를 가지고 있는 소를 5마리씩 키우는 4명이 우리 이 목초지를 계속 유지재생, 이 마을 전체적 관점에서는 소를 9시에 풀었다가 6시에 집으로 데려와야죠. 그럼 밤에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 낼름 밤에도 방목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방목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바로 공유지가 고갈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구명보트 윤리배반 현상처럼 용의자들이 서로 협력이 가능성이 없을 때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무슨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벌써 나타나잖아요.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한덕수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하다가 서로 이제 살살 불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 실패 이론 모형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자 갑니다. 기억나시죠? 공부독불정 시작. 공부독불정 시작. 공부독불정 우리 기억나시죠? 공부독불정입니다. 자, 무슨 재화가 존재했을 때? 공공재. 요거는 이제 직접 공급하고 보조금을 주는 그리고 규제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방금 했죠?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돼요? 과소 생산돼요? 과소 생산되니까 뭐 해야 된다? 보조를 해야 되죠.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부정적 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된다? 과다 생산되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론이 하나 있죠. RH 코즈는 뭐라 그랬다?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즉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해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정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RH 코즈에서 오염권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독점은 아까 했죠. 독점은 너무 뭐라고? 자연 독점. 자, 자연 독점 키워드 3개.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비용이 늘어나요? 체감해요? 비용 체감 산업이죠. 직접 공급하든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불안정 경쟁은 경쟁 기업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죠? 여기 뭐만 해야 돼요? 규제만 해야 되겠죠. 정보의 편제, 정보의 비대칭성. 우리 그래서 레몬법 기억나죠? 레몬법. 멀리서 보면 오렌지가 뭐로 보여? 레몬이 뭐로 보여요? 오렌지로 보이잖아요. 그지? 내가 집에 가서 봤더니 한번 뱀부를 딱 아우 셔 환불해줘. 그게 무슨 법? 레몬법이죠. 오렌지를 레몬으로 착각하고 잘못 샀습니다. 이거는 내가 바람직한 선택의 반대에 대한 선택. 바람직한 방향은 정방향이죠. 반대 방향 무슨 방향? 역방향처럼 바람직한 선택의 반대 선택이니까 무슨 선택? 역선택이 있습니다. 역선택. 그리고 계약 이후에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현상.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 다시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 정보의 편제에 따라서 우리가 2가지의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무슨 선택? 역선택과 도덕적 관점에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 근무기간이 해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몬법과 같은 규제를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 기업들이 광고를 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고를 안 하면, 맞아. 나 약간, 남학생들은 내가 미안한데, 나 피부 뽀송뽀송해졌다 해줘. 내가 요즘에 피부 미용에 빠져가지고, 이 나이에, 현우, 너 재생크림, 보습크림 차이 아냐? 발라본 적 있냐? 그래서 피부가 그런 거야. 나 어제부터 3만 원짜리 재생크림 바르고 이틀 발랐는데, 수민아 피부 너무 좋아지지 않아, 선생님? 영혼 없이 리액션 해줘, 알았지? 난 발랐는데 차이를 모르겠어.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병풀 추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을 잘 팔려면 뭘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발생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거나 뭐 한다? 규제를 합니다. 자, 근데 요렇게 정부 개입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정부가 크게 뭐 한다고요?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하거나 규제를 하죠. 그러면 작은 정부가 돼요? 큰 정부가 돼요? 큰 정부가 되겠죠.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무슨 실패? 정부 실패라고 그러죠. 자, 정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떤 불필요한 정부 개입을, 다시 뭐라고요? 불필요한 정부 개입을 또는 정부 활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한 요구를 하고 외부 측면에 발생하니까 수요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이에요? 수요 측면이죠. 수요가 필요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예를 들었던 거, 야간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못 팔도록 하는 규제는, 그 규제는 관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누구? 이익 집단인, 약사 집단이 렌트 시킹을 해서 시위를 하거나 압력을 하거나 로비의 결과물이죠. 그런 규제가 지금 필요한, 그런 규제가 수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부 외부에 있는 무슨 집단?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들의 무슨 추구? 지대 추구. 렌트 시킹 때문에 발생하니까 이거는 외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이에요? 그렇죠. 외부 요인이죠. 정치가들은 자기 임기만 생각합니다. 길게 봐요? 짧게 봐요? 짧게 보니까 근시안이죠. 그러면 짧게 보니까 단기를 중시해요? 장기를 중시해요? 단기를 중시하죠. 그러면 졸속 정책이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현상. 정치가는 정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국민들도 뭔 일만 있으면 정부한테 무슨 개입을 요구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무슨 개입을 요구해요? 소개팅 시켜줘 이러잖아 지금. 성남에서 솔로문 했다는 거 아시죠? 미혼 남녀들을 정부가 심사를 해가지고 맞선을 시켜줘. 맞선을. 근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런 거 요구한다는 말이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시민이 요구하는 거는 내부 측면이에요? 외부 측면이에요? 외부 측면이죠. 근데 이러한 요구를 받아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급상에서는 무독함인데, 일단은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죠. 서비스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이잖아요. 그죠? 무형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다시 독점은 관리상의 비효율성, 무슨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생산함수가 하지 않으니까 중복과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죠?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보통은 기업의 생산함수를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사람이고 요거는 기계입니다. 공장에서 여러분 하루에 10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람 한 명 더 고용하면 몇 개 더 생산하는지 나오죠. 기계 한 대 더 사면 몇 대 더 생산하는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의 생산함수가 존재하는데, 자, 우리나라 여러분 공무원들 인건비 올려주면 10% 올려주면 얼마나 공공서비스가 좋아지는지 명확한 투입 산출 관계가 논다 안 논다? 노지 않습니다. 그죠? 뭔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죠.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바로 사비파편. 시작. 사비파편. 사비파편. 사적 목표를 설정하니까 외부 목표가 아니라 무슨 목표를 설정한다? 내부 목표를 설정한다. 무슨 성? 내부성. 비용 중복과 낭비. 그래서 무슨 비율성? X 비율성이 발생합니다. 자,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의 부작용. 무슨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무슨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효과.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오히려 투기 과열지구로 단속을 하면 오히려 그 동네의 땅값이 더 오르는 현상. 무슨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최저임금자를 보호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오히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무슨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력의 편제. 자, 그러면 직접 공급은 뭐 해야 돼요? 민영화해야 되죠. 보조는 보조 삭감하고 규제는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하나라 그랬죠. 나머지는 전부 다 끝에 거. 비용 중복은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간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랬죠. 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다입니다. 외부 효과는 같지만 정보의 편제는 보조하고 규제라면 권력의 편제는 규제 완화가 있는데 여기는 보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민영화와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까지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규제와 규제 완화를 또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규제와 규제 완화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인트로덕션이었는데, 자, 본문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동그라미 1번.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내부적 밑줄.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적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그렇죠? 그 빈부격차 밑줄짝 밑에다가 사회복지라고 쓰세요. 아니면 대응 쓰시고 땡땡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칠판 잠깐만 봐주시면, 자, 여기 공부 독불정은 조금 비판이 많은데 시장의 효율적 작동의 실패만 의미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외우는 거는 공부 독불정형까지 외워준다 그렇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효율과 형평성의 실패를 시장 실패 부르는데, 공부 독불정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형평성, 빈부격차도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알았죠? 시장 실패로 본다. 자, 집단행동 딜레마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1번.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죠. 옆에다가 밑에 있는데 미리 한번 써봅시다. 옆에다가 공간 좀 남아있죠? 좀 깁니다. 사적 극대화 쓰시고,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 연결 안 되는 거 알았죠? 공적 극대화 연결 X 쓰세요. 그 말이 같은 말이 뭡니까?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다 기출 지문입니다. 무슨 극대화?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유지의 비극, 용의자의 딜레마, 구명보트 윤리 배반, 사회적 딜레마 그럽니다. 자, 내용의 동그라미 1번. 이기적 합리적 인간 밑줄 여기까지 치시고,
모두에게 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현상이죠. 그죠? 나는 여기서 막말로 얘기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구명보트 10명이 다 찼으면 나는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뛰어든다는 건 이기적인 합리인가는 그죠? 됐습니다. 나 하나쯤은 n-1, n분의 1 무슨 형차? 무임성차입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밑줄 재수의 딜레마 무슨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디나의 공유지의 비극 별표 가장 중요합니다. 하디나의 공유지의 비극. 자, 이기적 인간 밑줄 공유제는 혹시나 뭐 살짝 빼내서 한번 써볼까요? 공유제 갑니다. 자, 공유제는 여러분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없어요? 공유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비배제죠. 근데 내가 많이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게 줄어드니까 경합적이죠. 그죠? 공유제는 살짝 위에 빼내서 비배제 더하기 경합입니다.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인 제하죠.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인 제하. 과잉 소비, 비용 회피. 다시 무슨 소비? 과잉 소비와 비용 회피. 됐습니다. 의획수나 의획량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한 없는 개방 의장인 경우 당연히 공유제가 공멸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비극? 공유지하의 비극입니다. 공유지하의 비극이죠.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가 핵심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비용 회피, 과잉 소비.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가 핵심이고 편익 집중 비용 분산 밑줄.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됩니다. 어부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잡아버리면 그죠? 물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죠? 근데 다 잡은 어부한테만 편익이 집중되겠죠. 부정적 외부 요가 밑줄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 외부 요가.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한다는 거죠.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열리지 않는 현상. 자, 하딘 밑줄. 하딘은 뭐하? 하딘은 사유화 밑줄. 하딘은 무슨 화? 하딘은 사유화를 주장했습니다. 하딘은 사유화. 하딘은 사유화를 주장했다. 자, 하딘은 사유화. 됐습니다. 행정국가 정부 규제 밑줄. 산림 안식년제나 낚시 면허제. 여러분들 혹시 산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면 등산로 폐쇄하고 있죠. 그죠? 자연 복원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런 것이고 오스트롬 당 A 당사자들이 자발적 규칙 제정 준수 밑줄. 서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호혜 규범, 공유하는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유용규칙 제정이 준수되면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식도 아니고 정부의 방식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2013년 여자분 중에서 유일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바로 요 이론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지 이용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 봤어요. 약간의 그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 처갓집이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남 마을이거든. 딱 무슨 뜻이에요? 산 남쪽이지. 반대편이 삼북마을이더라고요. 여기에 한 50가구 정도 사는데 여기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마을회관. 자, 마을회관은 이 50가구가 다 이용할 수 있죠. 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죠. 거기 안마의자 내 혼자 쓰고 거기 있는 물 내 혼자 먹고 거기 있는 노래방 내 혼자 부르면 다른 사람이 노래방 못 부르니까 경합적이에요? 비경합적이에요? 경합적이죠. 저는 마을회관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내 예상이 맞더라고요. 너무나 깨끗해. 왜 그럴까? 요 동네는 공공의 감시도 작동하고 오랜 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 뭐요? 말은 안 해도
마을 해관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그분들만의 무슨 규범이 존재해요? 호혜 규범이 존재하죠. 제가 제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그 마을 해관에 뭐 좀 쓰려고 갔는데 딱 장인어른 한마디가 바로 맞았어요. 정서방 쏘고 나서 깨끗하게 치우고 오라고. 여기는 경로당 마을 해관 이용 규칙이 없어요. 이용 규칙이 없어도 이 공유제가 왜 이렇게 잘 유지 관리될까요? 그렇죠. 요 산남마을 사시는 분들이 오랜 동안 같이 살면서 마을 해관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무슨 규범? 호혜 규범이 있어요. 이용 규칙도 없는데 엄청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사회자본에서 말했던 그하고 똑같죠. 제가 좀 길게 설명하면 우리 역사에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상호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호혜 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이야? 서로에게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친하게 지내자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신사협정이에요. 신사협정. 우리 신사답게 합시다. 무슨 협정? 신사협정인데 호혜라는 말은 서로 공유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우리가 자리를 일어나 주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인식하고 있는 규범이죠. 그때 무슨 규범이라 그런다? 호혜 규범. 호혜 규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산남마을의 마을 해관을 서로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거는 이 구성원들이 다 뭐 하고 있다? 호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무슨 규범이에요? 호혜 규범이죠. 이런 호혜 규범이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 작동하죠. 우리나라에 좋은 호혜 규범이 뭐예요? 카페나 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뭐 물건 우리나라 사람들 안 훔쳐가죠.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무슨 규범? 호혜 규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하죠. 그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밑에 공부 독불정, 자, 공공재의 공자, 외부 요가의 외자, 자연 독점의 독자, 불안정 경쟁의 불자. 불안정 경쟁은 이제 과점이죠, 과점. 정보의 비대칭, 밑에다가 형평성 쓰세요. 형평성 쓰시고 빈부격차 쓰시고 땡땡 찍고 빈부격차, 하살표, 사회복지. 그래서 위에 공부 독불정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지 않는 실패?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실패라면 형평성은 시장이 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더라도 무슨 격차가? 빈부격차. 같은 말이 뭐예요?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이죠. 그죠? 빈부격차가 발생하더라도 무슨 실패로 본다? 시장 실패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공공재는 공적 공급만 동그라미. 긍정 외부 요가, 연구개발은 뭐 해야 돼요? 보조. 연구개발 위에다가 과소 생산 쓰세요. 긍정 외부 요가는 무슨 생산되니까? 과소 생산되니까 뭐 해야 된다? 보조금이나 공적 유도를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 요가는 과다 생산 쓰시고, 정부가 규제를 안 하면 보통 어떤 생산된다?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 기억나요? 이게 피구라는 경제학자는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조세? 피구 조세라고 했습니다. 자연 독점, 전기, 가스. 자연 독점은 규모 경제 쓰시고 옆에다가 규모의 경제 하나만 씁시다. 뭐 비용 체감,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이잖아요. 그죠? 평균 비용 하락이죠. 직접 공급하는 거. 이게 이제 공기업이죠. 공기업이라는 방식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을 민영화해 놓고 무슨 규제를 한다? 공적 규제를 합니다. 그죠? 공적 규제를 합니다. 불안정 경쟁은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가 없죠. 왜요?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적은 거니까. 그죠? 규제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래서
보조하고 공적 유도를 하는데 규제 밑에다가 레몬법 쓰시고 성능 자동차 중고차 성능 기록부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무슨 법? 레몬법이죠. 레몬법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공공재 있습니다. 비배제 비경합 밑줄 비계제 비경합 손이 좀 날려야 되니까 그죠? 위에다가 빨리 써보시죠. 국방, 치안, 등대 공기 국방, 치안, 등대 공기 같은 것이 전형적인 공공재 또는 뭐 우리가 집합재라고 얘기하죠. 공공재 뭐라 그런다? 집합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집합재입니다. 맨 끝에 가보면 직접 공급 밑줄 공공재는 무슨 방법 쓴다? 직접 공급밖에 답이 없죠. 자, 밑에 갑니다.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성, 외연성 파급 효과, 제3자 효과. 대가 지불 없이 유리한, 불리한 행사. 자, 긍정 동그라미 아마 동그라미 달 때 있을 겁니다. 그죠? 밑에 유리한 밑줄. B 맨 끝에 긍정 외부 효과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보다는 개인적 희생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기술 진보나 연구 개발을 말하고요. 자, 부정 외부 효과 밑줄, 불리한 밑줄, 과잉 생산. 다시 뭐라고요? 과잉 생산. 무슨 생산된다? 과잉 생산 또는 과다 생산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살표가 위에 가소 생산 옆에다가 하살표에서 아마 보조 유도라고 적혀 있죠. 그죠? 부정적 외부가 B의 끝에 과잉 생산에서 하살표 뭐라 적혀 있어요? 규제라고 적혀 있죠. 됐습니다. 직관적 해결 피구. 그래서 긍정은 맨 끝에 공적 유도 보조금 특허나 세금 감면. 부정 외부 효과는 정부 규제 피구 조세 별표. 그러나 RH 코즈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1960년 논문을 통해서 A. 소유권 확립 밑줄, 거래 비용 없다 밑줄. 그래서 자발적 협상 밑줄. 아마 그 밑에 그 단어 써 있잖아요. 정부 개입 불필요 써 있죠. 다시 뭐라고요? 비록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 뭐라고요? 소유권이 명확하고 거래 비용, 협상하는 비용이 없다라면 당사자들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전제 조건, 거래 비용이 그 0에 가깝고 당사자 자발적 협상, 뭐가 소유권 밑에다가 재산권 맞죠? 소유권이나 재산권이 명확하다면 그러면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부성은 정부 개입의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무슨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여러분 원 오브 댐이야. 필요 조건은 충분 조건은 더 원입니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갔어요? 해줄게요. 이거 이제 썸은 이거지. 썸은 많은 썸 중에 썸은 원 오브 댐이죠. 많은 여성이나 남성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 다시 부정적 외부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많은 요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다른 것들로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입은 유일한 해결책이죠. 더 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거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결혼은 그 상대방이 내 인생에 무슨 조건이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썸 탈 때는 뭐라 그래요? 아직도 당신은 나한테 뭐다? 원 오브 댐이다. 원 오브 댐이다. 네. 이제 연인이 되고 결혼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원이 된 거죠. 그죠? 다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많은 정부 개입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죠? 다른 해결책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오로지 누구만? 정부만이 해결했을 때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외부성은 정부 개입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지만 무슨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다? RH cause 무슨 theorem? cause 정리.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탄소 배출권 밑줄 탄소 배출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배출 오염권.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는 직접 규제라고 나왔는데 간접 규제 별표. 다시 무슨 규제? 간접 규제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여러분 강이 있으면 정부가 많은 여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정부가 직접 오염물질 조사도 하고 감시도 하고 했으니까 무슨 규제예요? 환경 규제는 직접 규제인데 이 강에 100이라는 오염권을 설정해주고 오염권을 이 많은 기업들 사이에 서로 거래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럼 정부가 이제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감시 감독할 필요가 없죠. 자, 과거에는 정부가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를 다 찾아가서 조사하고 감시 감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환경 규제는 무슨 규제였다? 직접 규제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자연은 오염시킬 권리가 있고 그걸 당사자들끼리 그냥 권리만 설정해주고 당사자들끼리 사서 오염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무슨 규제예요? 간접 규제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엄청 재밌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경단체들이 시민들한테 저 오염권 살려고 돈 좀 기부해 주세요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환경단체가 오염권을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환경단체들도 옛날처럼 와 가서 방패로 찍히고 막 그래서 피 흘리고 막 그렇게 운동했잖아. 이제는 어떻게 해? 오염권을 다 사버리니까 기업들이 와서 오염권 다 더블로 살게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였어요. 시민운동 방식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오염권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개입 안 하죠. 직접 규제예요? 간접 규제예요? 간접 규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하고 있어요.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 독점. 동그라미 3번 쭉 한번 봅시다. 자연 독점.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비용 최정 체감. 비용 체감. 다시 뭐라고요? 비용 체감.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 다시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입니다. 전기, 가스, 철도 옆에다가 무슨 제? 요금제, 유료제라고 써있죠? 요금제, 유료제입니다. 그래서 4번 직접 공급 동그라미 공적 규제. 다시 뭐라고? 직접 공급하거나 공적 규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자연 독점 성격이 바뀌고 있죠. 그죠? 4번. 이거 기출 질문입니다. 시내 전환은 기술 발달, 무슨 폰?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생산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 상태로 바뀌어버렸죠. 그죠? 됐습니다.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 과점이죠. 과점. 맨 끝에 정부 규제, 독과점 규제 밑줄짝 독과점 규제가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 밑에다가 경쟁 촉진이라 쓰세요. 아니면 쓰시고 밑에다가 진입 규제는 경쟁 제약이죠. 제한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 미리 공부했으니까 한 번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지울게요. 우리가 보통은 경제적 규제라고 했을 때 협의의 경제적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가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편의점이 상비약을 못 팔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는 시대 추구의 결과물이죠. 편의점하고 약국의 경쟁을 제한하죠.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도록 하니까 무슨 규제예요? A와 B를 차별해요? 차별 안 해요? 차별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독과점 규제는 지대 추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무슨 실패?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죠. 이거는 독점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다른 기업들하고 과정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규제죠. 다시 독과점 규제는 경쟁을 촉진시켜요. 그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진입 규제는 경제 규제 대표적인 게 무슨 규제입니까? 진입 규제는 시장 실패에 근거하지 않아요. 맞죠? 지대 추구의 결과물이란 말이지. 경쟁을 촉진해요? 제한해요? 경쟁을 제한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이거는 무슨 해야 된다? 규제를 강화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자,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비대칭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보의 불완전성은 시장 실패. 자, 비대칭성, 편제. 자, 편제 밑줄. 정보의 편제, 비대칭성. 자, B. 그럼 여러분, 레몬을 잘못 산 사람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판매자가 속여서 판 거죠. 판매자, B. 판매자 밑줄. 정보를 가진 자. 정보를 가진 자의 이기적 행동을 우리가 무슨 주의? 기회주의. 정보를 가진 자가 보이는 이기적 행동을 뭐라 그런다? 기회주의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밑에 C. 정부 규제, 공적 유도 쓰시고. 자, 정부 규제 밑에가 무슨 법? 레몬법 쓰시고, 레몬법. 정부 규제 대표적인 것이 무슨 법이다? 레몬법이죠. 공적 규제가 있습니다. 보조금이죠. 보조 쓰시고, 보조금, 보조. 밑에 역선택입니다. 계약 A, 계약 이전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사전 기회주의라고 그러죠. 숨겨진 정보 밑줄. 그래서 정부 규제 강제보험 밑줄, 강제보험. C에 레몬법 있죠. 요것만 시험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리법 47조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있다라는 기억하면 돼. 알았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샀는데 여러분이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환불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보험에서 좀 고급 용어인데 불완전 계약이라는 단어 한번 좀 들어봤어요? 보험 팔 때 우리 이 은행에서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원금 손실 같은 거 싹 설명 안 하고 막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한 사람 나 그거 못 들었다. 저쪽은 했다. 그러면 녹음을 틀어보면 이렇게 막 흐리고 간 거야. 이런 걸 무슨 판매라 그래요? 불완전 판매라 그래. 이것도 전형적인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기회주의, 역선택의 문제죠. 그죠?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 밑줄, 도덕적 해이. 계약 이후에 숨겨진 행동 밑줄, 계약 이후에 숨겨진 행동. 이 셔킹이죠. 셔킹이 뭐라고요? 근무 태만이야. 다시 무슨 태만? 근무 태만. 보험 가입한 사람이 화재 예방 노력을 안 하는 걸 우리가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 고용계약 체결하고 나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거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 인센티브 디자인 밑줄.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지급하는 거예요?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까지가 공부 독불정이죠. 형평성 밑줄. 불공평성 위에다가 형평성 쓰세요. 형평성. 공정과 형평성은 같은 말이죠. 그죠? 빈부격차만 체크하시고 맨 끝에 무슨 복지? 사회복지 밑줄. 무슨 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A, 사회보험, 보험 방식입니다. 밑에다가 적립이라 쓰시고. 사회보험은 적립입니다. 즉 기금, 기여죠. 기여. 여러분들이 돈을 낸다는 거죠. 공적 부조는 비기여 쓰세요. 비기여.
기초생활보장법은 여러분이 돈 안 내고 혜택을 받는 거 알았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 및줄 사회 서비스 됐습니다. 삶의 질 향상. 요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뭐요? 댄스, 꽃꽂이, 노래방, 노래 교실 같은 거 뭐요? 옛날에 여러분 최소한으로 사회적 약자에 제공하던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무슨 서비스? 사회 서비스. 평산, 평생사회 안전망.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몇 개가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이 4개. 우리 전통적으로 2개. 보험하고 공적부조의 차이는 돈 내고 혜택을 받느냐, 돈 안 내고 혜택을 받느냐. 맞죠? 무슨 서비스? 사회 서비스.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평생사회 안전망 해서 4가지가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